아버지, 우리 여기까지 할게요. 사람을 이렇게 대하는 집안에 딸을 맡길 수 없습니다. 강남 특급 호텔 레스토랑. 상견례가 시작된 지 딱 10분. 서윤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아버지, 우리 여기까지 할게요. 모든 시선이 쏠렸다. 예비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었고 예비 신랑은 말문이 막혔다. 아버지가 조용히 말했다. 사람을 이렇게 대하는 집안에 딸을 맡길 수 없습니다. 상견례는 그렇게 끝났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이 짧은 10분 동안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 그리고 몇 달 뒤 한 회의실에서 마주친 명패 하나가 모든 것을 뒤바꿔 놓는다. 평범해 보였던 그 아버지의 진짜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잠시만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겉모습 뒤에 숨겨진 진짜 이야기를 매일 전해드립니다. 자, 그럼 10분 전으로 돌아가 볼까요? 가을 오후 서울 강남. 특급 호텔 정문 앞으로 검은색 벤츠가 들어섰다. 차에서 내린 사람들은 전신 명품이었다. 최은주의 가방이 빛났고 박동훈의 시계도 반짝였다. 같은 시각 맞은편 버스 정류장. 서윤과 아버지 강민재가 시외버스에서 내렸다. 민재의 재킷은 오래됐다. 구두도 닳았다. 하지만 깨끗했다. 아빠, 괜찮으세요? 왜? 서윤의 시선이 저 멀리 벤치를 향했다. 로비로 들어섰다. 프런트 직원의 눈이 민재를 훑었다. 서윤은 그 시선을 놓치지 않았다. 예약 확인 부탁드립니다. 성함이 박동훈입니다. 직원의 표정이 달라졌다. 미소가 넓어졌다.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엘리베이터 안. 서윤의 심장이 빨라졌다. 민재가 딸의 손을 잡았다. 긴장하지 마. 레스토랑 입구. 창가에 세 사람이 앉아 있었다. 최은주, 박동훈, 준석. 준석이 일어났다. 어서 오세요. 미소는 부드러웠다. 하지만 시선이 민재의 재킷에 머물자 미소가 굳었다. 최은주가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다. 버스 타고 오셨어요? 웃음이 나왔다. 민재는 말없이 앉았다. 박동훈이 고개를 끄덕였다. 악수는 없었다. 메뉴판이 놓였다. 저희가 주문했어요. 시그니처 코스로요. 준석이 말했다. 서윤이 입을 열려다 말았다. 최은주가 와인잔을 들었다. 이 와인은 30만 원이에요. 대답을 기다리지 않았다. 박동훈이 물었다. 직업이 어떻게 되시죠? 대학에서 일했습니다. 교수셨군요. 어느 대학? 지방대학입니다. 최은주의 눈썹이 올라갔다. 지방이요? 준석이 끼어들었다. 어머니, 괜찮으시잖아요. 힘없는 말이었다. 최은주가 계속했다. 요즘은 서울 아니면 인정을 못 받잖아요. 서윤의 손이 떨렸다. 민재가 그 손을 감쌌다. 박동훈이 말했다. 집은 어디 사세요? 경기도 외곽입니다. 출퇴근이 힘드시겠네요. 최은주가 웃었다. 그래서 버스를 타시는구나. 준석이 서윤을 봤다. 괜찮죠? 서윤은 대답하지 않았다. 음식이 나왔다. 전체 요리가 테이블에 놓였다. 최은주가 포크를 들며 말했다. 이 레스토랑은 예약하기 어려워요. 저희가 단골이라 겨우 잡았죠. 민재는 조용히 식사를 시작했다. 입에 맞으세요? 준석이 물었다. 네. 다행이네요. 처음이시면 낯설 수도 있는데. 서윤이 포크를 내려놨다. 손이 계속 떨렸다. 박동훈이 와인을 따르며 물었다. 와인 드실 줄 아세요? 조금은요. 이건 보르도산인데 향이 깊어요. 설명이 이어졌다. 민재는 듣고 있었다. 말은 하지 않았다. 서윤은 아버지를 봤다. 표정이 없었다. 하지만 그 침묵이 더 무거웠다. 식사가 계속됐다. 식사가 이어졌다.
최은주가 냅킨으로 입가를 닦으며 말했다. 서윤 씨는 어느 회사 다니세요? 광고 대행사입니다. 광고요? 요즘 광고회사 힘들다던데. 대기업이에요? 작은 회사입니다. 아, 그렇구나. 최은주의 시선이 서윤의 옷으로 향했다. 우리 준석이는 대경건설이거든요. 해외사업부 차장이에요. 준석이 손사래를 쳤다. 어머니, 그런 얘기는 왜 사실인데? 박동훈이 와인을 홀짝이며 끼어들었다. 경제적으로 안정적이어야 결혼 생활이 편하죠. 민재는 포크를 들고 있었다. 말은 하지 않았다. 준석이 아파트 있죠? 서윤이 준석을 봤다. 준석이 고개를 끄덕였다. 강남 쪽에 작은 거 하나 있어요. 작은 게 아니죠. 30평대인데. 물론 저희가 마련해줬지만요. 최은주가 자랑스럽게 말했다. 서윤의 손이 떨렸다. 민재가 물잔을 건넸다. 신부 측에서는 뭘 준비하실 생각이세요? 테이블이 조용해졌다. 할 수 있는 만큼 하겠습니다. 민재가 말했다. 할 수 있는 만큼이요? 최은주가 웃었다. 요즘 혼수가 얼만지 아세요? 가전제품에 가구에 몇 천씩 들어가는데. 박동훈이 거들었다. 부담 드리려는 건 아니고요. 알아두시라는 얘기죠. 준석이 끼어들었다. 아버님, 어머님, 지금은 왜? 미리 얘기해야 나중에 편하지. 최은주가 아들을 쳐다봤다. 준석이 입을 다물었다. 서윤은 그 순간을 봤다. 준석이 말을 멈추는 순간을, 어머니 눈치를 보는 순간을. 지금은 조용히 가는 게 좋죠. 준석이 서윤에게 속삭였다. 서윤은 알았다. 이 자리에 자신 편은 없다는 걸. 민재는 여전히 조용했다. 포크를 내려놓고 물을 마셨다. 천천히. 최은주가 다시 입을 열었다. 예식장은 저희가 알아볼게요. 오는 하객들이 있으니까. 저희 쪽 하객도 있습니다. 서윤이 말했다. 물론이죠. 근데 규모가 좀 다를 수 있잖아요. 저희는 회사 관계자들도 많고, 혹시 아버님 쪽은 몇 분 정도 오실 것 같으세요? 민재가 냅킨을 접었다. 천천히. 적당히 오시겠죠. 적당히가 몇 명 정도? 박동훈이 물었다. 세어보지 않았습니다. 그럼 대략이라도. 민재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서윤을 봤다. 딸의 눈에 눈물이 맺혀 있었다. 준석이 서윤의 손을 잡으려 했다. 서윤이 손을 빼냈다. 서윤 씨, 괜찮아요. 목소리가 떨렸다. 최은주가 한숨을 쉬었다. 우리 너무 솔직한가요? 근데 나중에 문제 생기는 것보다 지금 얘기하는 게 낫잖아요. 결혼은 현실이니까. 민재가 물잔을 들었다. 천천히 마셨다. 그리고 테이블 위에 내려놨다. 소리가 났다. 작았지만 또렷했다. 모든 시선이 그에게 향했다. 최은주의 미소가 굳었다. 박동훈의 눈썹이 올라갔다. 준석이 긴장했다. 민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다만 서윤을 봤다. 서윤이 아버지를 봤다. 그 눈빛에서 메시지를 읽었다. 서윤이 냅킨을 접었다. 천천히, 정확하게, 그리고 테이블 위에 올려놨다.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서윤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쏠렸다. 최은주의 눈이 커졌다. 박동훈의 손이 멈췄다. 준석이 황급히 일어났다. 서윤 씨, 왜 그래요? 서윤은 준석을 보지 않았다. 아버지만 봤다. 아버지. 민재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여기까지 할게요. 테이블이 얼어붙었다. 뭐라고? 최은주가 말을 더듬었다. 서윤은 대답하지 않았다. 가방을 집어들었다. 민재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천천히. 서두르지 않았다. 잠깐만요.
준석이 서윤의 팔을 잡으려 했다. 민재가 그 손을 조용히 막았다. 손 떼주시겠습니까? 목소리는 낮았다. 하지만 단호했다. 준석의 손이 멈췄다. 박동훈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이게 무슨 상황입니까? 민재가 박동훈을 봤다. 그리고 최은주를 봤다. 마지막으로 준석을 봤다. 사람을 이렇게 대하는 집안에 딸을 맡길 수 없습니다. 최은주의 얼굴이 붉어졌다. 뭐라고요? 지금 우릴 뭐라고 한 거예요? 들으신 그대로입니다. 민재의 목소리는 변하지 않았다. 박동훈이 테이블을 짚으며 말했다. 지금 상견례 자리에서 이러시는 겁니까? 상견례는 이미 끝났습니다. 끝났다고요? 예. 10분이면 충분했습니다. 최은주가 소리쳤다. 당신이 뭔데 우릴 판단해요? 민재는 대답하지 않았다. 서윤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가자. 서윤이 고개를 끄덕였다. 두 사람이 테이블을 떠났다. 야, 거기서. 최은주가 소리쳤다. 민재는 멈추지 않았다. 서윤도 뒤돌아보지 않았다. 준석이 뒤따라왔다. 서윤 씨, 잠깐만요. 얘기 좀 해요. 서윤이 멈춰섰다. 천천히 돌아봤다. 준석 씨, 응, 나 여기 있어. 얘기해요. 준석 씨는 언제 제 편이었나요? 준석의 입이 벌어졌다. 나도 어쩔 수 없잖아. 어머니가 원래 그러셔. 그래서요? 이해해줘요. 결혼하면 괜찮아질 거야. 서윤이 고개를 저었다. 안 괜찮아져요. 지금도 이런데. 서윤 씨, 준석 씨는 지금도 선택 못 하잖아요. 어머니랑 저 사이에서. 준석이 말을 잃었다. 그럼 결혼해서도 똑같을 거예요. 맞죠? 준석이 고개를 숙였다. 서윤이 돌아섰다. 아버지가 기다리고 있었다. 두 사람이 레스토랑을 나섰다. 복도가 조용했다. 멀리서 최은주의 목소리가 들렸다. 망신당했어. 완전히 망신당했다고. 서윤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민재가 딸을 안았다. 울어도 돼. 하지만 고개는 숙이지 마. 서윤이 고개를 끄덕였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다. 두 사람이 안으로 들어갔다. 문이 닫혔다. 상견례는 끝났다. 10분 만에 석 달이 지났다. 대경건설 회의실. 박동훈이 서류를 펼쳐놓고 있었다. 얼굴이 어두웠다. 프로젝트 하나가 법적 분쟁에 휘말렸다. 법무팀장. 예. 외부 자문 받아야겠어. 정도 법률로 연락해. 알겠습니다. 일주일 후 박동훈이 차를 타고 정도 법률 본사로 향했다. 40층 유리 건물이었다. 로비가 넓었다. 예약 확인해 드릴까요? 박동훈입니다. 2시 자문입니다. 확인됐습니다. 14층입니다. 엘리베이터를 탔다. 14층에서 내렸다. 이쪽입니다. 직원이 회의실 문을 열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직원이 나갔다. 박동훈이 혼자 앉았다. 테이블 위에 물잔이 놓여 있었다. 노크 소리. 들어오세요. 문이 열렸다. 빛이 들어왔다. 실루엣이 보였다. 한 남자가 들어왔다. 정장 차림. 손에 서류. 박동훈이 일어났다. 인사하려고 고개를 숙이는 순간 얼굴이 보였다. 강민재였다. 석 달 전 버스 타고 왔던 그 사람. 민재도 박동훈을 봤다. 표정이 변하지 않았다. 앉으시죠. 테이블 반대편에 앉았다. 명함을 꺼냈다. 박동훈이 명함을 받았다. 정도법률 대표 변호사 강민재. 손이 떨렸다. 민재가 서류를 펼쳤다. 계약서 검토건으로 오셨죠? 박동훈이 대답하지 못했다. 물 드시겠습니까? 민재가 물병을 밀었다. 박동훈이 물을 마셨다. 네, 맞습니다.
자료 검토했습니다. 몇 가지 문제가 있더군요. 민재가 서류를 가리켰다. 설명이 시작됐다. 목소리는 차분했다. 전문적이었다. 박동우는 듣고 있었다. 하지만 머릿속이 복잡했다. 버스, 낡은 재킷, 지방대학. 그게 다 모였던 거지. 여기 보시면 민재가 조항을 짚었다. 박동훈이 고개를 끄덕였다. 집중하려 했다. 회의가 이어졌다. 30분 동안 민재는 설명했다. 박동훈은 들었다. 메모했다. 상견례 얘기는 없었다. 딸 얘기도 아내 얘기도 그저 변호사와 의뢰인이었다. 추가 자료 필요하시면 연락 주세요. 민재가 다시 명함을 건넸다. 박동훈이 일어났다. 감사합니다. 민재가 고개를 끄덕였다. 박동훈이 회의실을 나섰다. 복도를 걸었다. 엘리베이터를 탔다. 문이 닫혔다. 한숨이 나왔다. 명함을 다시 봤다. 정도법률 대표 변호사 강민재. 버스, 낡은 옷, 침묵. 모든 게 연결됐다. 엘리베이터가 내려갔다. 차에 올랐다. 시동을 걸었다. 움직이지 못했다. 휴대폰을 꺼냈다. 최은주에게 전화했다. 여보, 왜? 그 사람, 누구? 서윤 씨 아버지. 그 사람이 왜? 박동훈의 입이 열리지 않았다. 왜 그래? 말을 해야지. 정도법률 대표야.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다. 뭐? 방금 만나고 왔어. 법률 자문 받으러. 그게 무슨? 최은주의 목소리가 떨렸다. 버스 타고 온 사람이 변호사였어. 대표 변호사. 전화가 끊어졌다. 박동훈이 휴대폰을 내려놨다. 창밖을 봤다. 40층 건물이 보였다. 꼭대기에 정도법률 간판이 빛나고 있었다. 그날 저녁 박씨 집. 최은주가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다. 손에 와인잔을 들고 있었지만 마시지 않았다. 박동훈이 들어왔다. 진짜야? 명함 봤어. 정도법률 대표 변호사. 박동훈이 명함을 테이블 위에 놓았다. 최은주가 명함을 집어들었다. 한참 바라봤다. 그럼 그때 다 진짜였어. 최은주가 명함을 내려놨다. 왜 숨긴 거야? 딸이 원했나 보지. 평범하게 우리가 시험 당한 거야. 최은주의 얼굴이 굳었다. 버스 타고 온 거, 낡은 옷, 다 일부러였을 거야. 그럼 우리가 떨어진 거지. 침묵이 흘렀다. 최은주가 눈을 감았다. 그날 내가 한 말들. 나도 버스 탔다고 웃었잖아. 혼수 얘기하고 하객수 물어봤지. 준석이 방에서 나왔다. 아버지, 어머니. 응? 제가 전화해 볼까요? 최은주가 고개를 저었다. 소용없어. 하지만 그 사람들은 우리를 이미 판단했어. 10분 만에 박동훈이 창밖을 봤다. 우리가 놓친 게 뭔지 알 것 같아. 뭔데? 사람. 최은주가 남편을 봤다. 우린 겉만 봤어. 차, 옷, 직업. 사람 자체는 안 봤어. 준석이 고개를 숙였다. 제 잘못이에요. 내 잘못만은 아니야. 우리도 마찬가지였어. 거실이 조용해졌다. 같은 시각, 서윤의 집. 서윤이 발코니에 서 있었다. 민재가 차를 건넸다. 마셔. 감사합니다. 아빠. 응. 박동훈 씨 만났다며요? 그래. 어땠어요? 변호사와 의뢰인이었어. 그뿐이었어요? 그뿐이었어. 복수 같은 건 민재가 고개를 저었다. 복수가 아니야. 그냥 일이었어. 서윤이 차를 홀짝였다. 그 사람들은 이제 알았겠네요. 알았겠지. 후회할까요? 아마도. 하지만 돌아올 수는 없어. 왜요?
기회는 한 번뿐이니까. 서윤이 고개를 끄덕였다. 아빠 화 안 나셨어요? 민재가 딸을 봤다. 화? 났지. 내가 떨고 있었잖아. 그런데도 조용하셨잖아요. 화낸다고 사람이 바뀌지 않아. 그럼 어떻게 해야 해요? 거리를 두는 거지. 서윤이 미소 지었다. 거리요? 사람은 결국 자기 급에 맞는 사람과 살게 돼. 그럼 전요? 민재가 딸의 어깨를 감쌌다. 넌 고개 들고 사는 급이야. 서윤이 아버지를 안았다. 밤하늘에 별이 빛나고 있었다. 한 달 후, 서윤이 회사 앞 카페에 앉아 있었다. 커피를 마시고 있었다. 휴대폰이 울렸다. 준석이었다. 서윤은 전화를 받지 않았다. 화면을 내렸다. 민재가 카페로 들어왔다. 서윤이 손을 흔들었다. 아빠, 오래 기다렸어? 아니요. 방금 왔어요. 민재가 자리에 앉았다. 서윤이 아메리카노를 밀었다. 준석 씨한테 또 연락 왔어요? 네. 근데 안 받았어요. 괜찮아? 서윤이 고개를 끄덕였다. 괜찮아요. 이제 민재가 커피를 마셨다. 회사는 어때? 좋아요. 새 프로젝트 맡았어요. 힘들지 않아? 괜찮아요. 재밌어요. 서윤이 미소 지었다. 예전과 달랐다. 눈빛이 달랐다. 아빠, 응. 그때 물어보고 싶었던 거 있어요. 뭔데? 왜 버스 타고 가셨어요? 진짜로. 민재가 잠시 생각했다. 나는 원래 그렇게 살아. 검소하게. 필요 없는 건 안 해. 차도 있잖아요. 있지. 근데 버스가 편해. 서윤이 웃었다. 그 사람들은 이해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안 맞는 거지. 민재가 커피를 내려놨다. 사람은 급이 있어. 돈으로 나누는 급이 아니라 사람됨으로 나누는 급. 전 어떤 급이에요? 고개 들고 사는 급. 서윤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아빠 사랑해요. 나도. 두 사람이 커피를 마셨다. 창밖으로 사람들이 지나갔다. 서울의 오후였다. 아빠, 응.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민재가 딸을 봤다. 있는 그대로 살아. 내가 누군지 숨기지 말고. 너를 알아볼 사람은 알아봐.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있어. 반드시. 서윤이 고개를 끄덕였다. 기다릴게요. 그래. 조급해하지 마. 민재가 일어났다. 가자. 저녁 먹으러. 어디로요? 내가 좋아하는데. 두 사람이 카페를 나섰다. 가을 햇살이 따뜻했다. 서윤은 고개를 들고 걸었다. 어깨를 폈다. 예전처럼 움츠러들지 않았다. 민재가 딸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잘하고 있어. 감사해요, 아빠. 두 사람의 뒷모습이 멀어졌다. 햇살이 그 뒤를 따라갔다. 급은 돈이 아니라 사람됨이다. 그걸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 세상은 그렇게 나뉘어 있었다.